새벽 6시, 김영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78세의 노인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뻐근하게 울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침의 신호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호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작은 원룸형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의 습관이 은퇴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영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반려자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오겠어요. 영호는 사진을 향해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아침의 의식이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정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그녀의 콧노래가 집안을 채웠었지요. 이제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영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라며 인사를 건네던 제자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보람 있었는데. 영호는 찬장에서 꺼낸 된장으로 간단한 국을 끓였습니다. 한 사람 분량의 작은 냄비였습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 때로는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4~5사람 분의 음식을 준비하곤 했었지요. 아침 식사를 마친 영호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카디건을 입고 낡았지만 잘 관리된 가죽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는 모습은 여전히 교사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영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호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상대방은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급하게 지나갔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온 영호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간의 산책은 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교사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영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는 소리였지요. 영호는 스스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동네 슈퍼에 들렸습니다. 생필품 몇 가지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슈퍼 주인 박철수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52세의 중년 남성으로 이 동네에서 15년째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수는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8,000원입니다. 철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호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이고, 진짜? 철수가 혀를 찼습니다. 할아버지, 좀 빨리 주세요. 위에 손님 기다려요. 영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는 조용히 사과하며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요즘 늙은이들이 정말 쓸모없이 시간만 잡아먹어. 철수가 다른 직원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영호에게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를 나온 영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무례한 말에 단호하게 대응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또 다른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40대 주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호가 인사했지만 상대방은 휴대폰을 보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영호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집에 돌아온 영호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후 시간은 독서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슈퍼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라. 영호는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영호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항상 쓸쓸했습니다. 아내 순자가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었지요. 여보, 오늘 슈퍼에서 영호는 혼잣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아내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벽에 걸린 사진만이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영호는 자신의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건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영호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의 독서를 더 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영호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좀 다를까?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영호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아이와 함께 벤치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숙제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진우야,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여성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괜한 참견일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거절을 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영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영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 여성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그의 외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저녁 노을이 공원을 물들였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에는 희미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모자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숙제 때문에 울던 아이와 당황해하던 젊은 엄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의 습관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영호의 시선은 자꾸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올까? 하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설사 온다 해도 괜한 참견은 하지 말자고. 오후 3시경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오늘도 숙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니? 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그 모자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공책을 보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책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에서 2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또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결국 교사로서의 본능이 이겼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숙제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여성은 잠시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온화한 표정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진우예요. 김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우의 숙제는 4학년 수학 문제였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었지요. 영호에게는 익숙한 영역이었습니다. 진우야, 이 문제가 어려워. 영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경계심을 보였지만 영호의 따뜻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네, 분수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 있지. 할아버지도 처음엔 어려웠어. 하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생각보다 쉬워. 영호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피자와 케이크를 이용한 설명이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조금만 더 연습하면 완벽해질 거야.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진우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진우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영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도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진우가 수학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세요? 저도 도와주려 했지만 요즘 교육 과정이 예전과 많이 달라서.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그날부터 수진과 진우는 영호를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숙제 때문이었지만 점차 다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진우에게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와 사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영호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오랫동안 공부하고 가르쳐봤기 때문이야. 너도 열심히 하면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수진도 영호와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영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영호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수진 모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 날에는 왠지 하루가 허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뭘 배워요? 진우는 이제 영호를 할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영호에게는 손자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오늘은 우리나라 지리에 대해 공부해 볼까? 영호는 진우를 위해 직접 그림과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교사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지는 그런 영호를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원래 호기심이 많아요.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영호와 수진 가족의 만남은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영호의 모습을 보고 몇몇 주민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셨구나. 아이를 참 잘 가르치시네. 처음으로 영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진우와 함께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박철수가 계산대에서 그들을 보더니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요즘 과외 선생님이 되셨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영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래? 늙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애나 봐주고 있구나. 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우리 가자. 네, 할아버지. 슈퍼를 나오면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해요? 영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단다.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야.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엄마도 좋아하고요. 그 말에 영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철수의 비아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호의 생활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우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영호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영호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영호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자신이 아직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가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100점이에요. 아이가 시험지를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수진도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우가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 순자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다음 날부터 영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우를 도왔습니다. 단순히 숙제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학습 습관을 잡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영호를 보며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열정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진우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도 커서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영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영호와 수진 가족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동네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영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주부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영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점차 영호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걸. 특히 박철수는 영호의 변화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우가 수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박철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철수의 슈퍼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급한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왔고 철수는 그런 자신의 위치에 만족했습니다. 가끔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무례하게 굴어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네 입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섰습니다. 24시간 운영에 주차까지 편리했습니다. 가격도 철수의 슈퍼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손님들이 왜 이렇게 안 와? 철수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매출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철수의 슈퍼는 날이 갈수록 한산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면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우유와 요구르트들이 유통기한을 넘겼습니다. 철수는 그것들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손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데. 철수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와 각종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나는 달이 더 많았습니다. 아내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철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 민수는 학원비가 밀렸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가?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곧 해결해 줄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내 미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가게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게 어때? 15년을 해온 걸 그냥 포기하라고?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는 이 가게가 전부야.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철수에게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철수는 예전 방식대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슈퍼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갔습니다. 요즘 대형마트가 더 저렴해서. 한 주부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15년째 이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수의 목소리에 간청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더욱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평소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저희 슈퍼 좀 도와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예전에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한 주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짜증내시고 손님 뒤에서 욕하신 것도 다 들었어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 선생님한테 하신 말들. 그런 분이 도움을 달라고 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그제야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다는 걸.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김영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롭고 무시받던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철수의 가슴에는 질투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저 늙은이가 뭐라고?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영호에게 다가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요즘 인기 많으시네요. 영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뭐 좋은 게 있어요? 돈도 못 벌고.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철수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이 동네를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영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우시겠어요. 그 짧은 위로가 철수에게는 더욱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수단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 대출이 많아서 추가 대출은 어려웠습니다. 담보로 내세울 게 집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살 곳은 어떻게 해? 아내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제까지 버틸 거야? 빚만 더 쌓이고 있어. 철수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철수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장사를 시작하지 말걸. 후회의 말들이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철수는 가게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새벽 배송 트럭이 오곤 했는데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철수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기억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됐지? 민수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철수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영호와 자신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영호는 비록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따랐고 부모들은 존경했습니다. 동네에서 그의 위치는 날이 갈수록 확고해졌습니다. 반면 자신은 15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행동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철수는 억울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외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철수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해야겠어. 철수가 아내에게 말했을 때 미영은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다른 일을 찾아보자. 하지만 52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지 않다는 걸 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준비하면서 철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손님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때로는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김영호에게 했던 말들도 떠올랐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했던 자신이 지금은 그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철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창문 너머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영호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철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영호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까? 돈도 받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기꺼이 도와주는 걸까? 혹시 철수는 작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자신도 영호처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면? 물론 지금은 자신부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영호에게 했던 그 모든 무례한 말들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기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본 적이 있었을까? 내일은 김 선생님께 사과드려야겠다.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영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공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철수의 마음속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영호에게 다가가 보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철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세운 결심이 아침이 되자 더욱 무거웠습니다. 김영호에게 사과하는 것. 말은 쉬웠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오전 9시. 철수는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호가 산책을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에이, 됐다.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영호가 공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저씨, 잠깐 가게 좀 봐주세요. 옆 가게 사장에게 부탁하고 철수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정중하게.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영호는 책을 덮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온화한 표정이 철수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쓸모없다는 말까지 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고 보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추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철수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그 따뜻한 반응에 철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영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철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을 오히려 걱정해 주다니. 네. 가게가 너무 안 돼서. 철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15년을 했는데.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나서 처음엔 막막했어요. 40년을 해온 일을 그만두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철수는 영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더군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영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철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받기만 생각했다는 걸.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말이에요. 돈도 안 받고.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람이 있어서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 말이 철수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은 도움을 받기만 생각했을까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쁨은 언제 잊어버렸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을 잊고 살았나 봐요. 철수의 고백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죠. 영호의 격려에 철수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철수는 달라진 마음으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자신만을 위해 운영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퉁명스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주부가 계산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아, 그래요? 철수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철수는 영호의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장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철수는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어?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철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집에서도 철수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정말 미안해. 나만 생각하고 살았네.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학원비도 못 내줘서 미안하다. 아들 민수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조금 더 기다릴게요. 가족의 따뜻함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영호가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쓰세요. 그날 저녁 슈퍼에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을 비롯해 10명 정도가 왔습니다. 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박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동네를 위해 애써주셨잖아요. 어려울 때 외면하면 안 되죠. 영우의 말에 주민들이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도와야죠. 이웃은 잘못도 함께 짊어지는 법 아닙니까? 영우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모금을 해볼게요. 저는 주변에 홍보를 해드릴게요. 하나씩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철수의 슈퍼에 새로운 물건들을 채웠습니다. 친환경 식품과 지역 특산품들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살 수 없는 특별한 상품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만의 특색을 살려보자고요. 영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서만 파는 거예요? 네. 직접 농가에서 가져온 거예요. 철수는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활력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철수는 다시 영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마음가짐을 배웠어요. 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눈 마음으로 기억되는 거지요. 영우의 말이 철수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철수와 영우는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동네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영우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철수는 이웃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 동네의 기둥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동의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영우를 존경했고 어른들은 철수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이웃 같아요. 한 주민의 말이었습니다. 철수도 마음 깊이 동감했습니다. 경쟁에서 상생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저녁 철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빠,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 밝아지고 친절해졌어요. 김할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철수는 웃었습니다. 김영호 같다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변하니까 우리 가족도 행복해졌어요. 그날 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현실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가게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누굴 도와드릴까? 이제 철수의 하루는 남을 돕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우와의 첫 만남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철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내일이면 동네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우와 철수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야. 철수는 마음속으로 영우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호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동네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렸고 이웃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준비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열리는 이웃사랑 나눔 축제였습니다.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준비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진우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인공이신 거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모든 일이 선생님 덕분에 시작된 거잖아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덕분이지요. 오전 10시 박철수가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아주세요. 영호가 포장을 열어보니 예쁜 찻잔 세트였습니다. 이럴 필요 없는데. 제가 선생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선생님이 제 사과를 받아주셨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영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가족도 행복해졌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가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사장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이웃이 된 것입니다. 철수의 아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김할아버지. 민수는 이제 영호를 할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수학 문제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진우와 민수가 함께 영호 곁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과 철수의 아내 미영도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걱정하고 도와주는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미영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영호와 철수의 변화는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경쟁보다는 상생을 택했습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들을 위한 반찬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육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어요. 새로 이사 온 주민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영호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지만 더 중요한 건 공부하는 즐거움을 안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영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철수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2시 공원에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50명이 넘었습니다.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영호는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도 이리 오세요.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호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건배.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스로, 어른들은 차로 건배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영호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영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영호는 아내 순자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외롭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네요. 철수도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았던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를 열면서 오늘은 누굴 도와드릴까 생각했습니다. 가게 매출도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건 이웃들의 신뢰였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눈 마음으로 기억되는 거지요. 영호가 했던 말이 이제는 철수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수진 가족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철수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두 가족이 합쳐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건배. 다시 한번 건배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끼리.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민수도 따라했습니다. 김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빠도 좋은 사람이 됐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호는 집에 혼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50년, 교사로 살았던 40년,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에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우, 민수 같은 손자들이 있었고, 수진, 철수 같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이 따뜻함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이 동네가 계속 사랑이 넘치는 곳이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철수가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영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오겠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전 9시, 영호는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얼마 후 진우와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뭘 배워요?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우정에 대해 배워볼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정은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마음이란다. 할아버지와 박 아저씨처럼요.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처럼. 멀리서 철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호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할아버지, 존경받는 선생님, 소중한 이웃이었습니다. 박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기적인 상인이 아니라 따뜻한 이웃, 좋은 아버지, 믿음직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변화가 만들어낸 기적. 진짜 공동체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작은 동네가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